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부동산연구원 이소윤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과제는요, 감정평가와 컨설팅의 구분에 관한 연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본 연구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을 전후해서 업계에서는 감정평가 수수료 할인을 목적으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대신 컨설팅을 수행한다는 데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2015년 협회에서는 감정평가서와 컨설팅 보고서의 구분 기준을 마련해서 업계에 공문을 보내기에 이르렀는데요. 감정평가와 컨설팅에 대한 구분의 문제는 업계에 대한 논란뿐만이 아니라 업계의 업무 영역 문제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감정평가와 컨설팅에 대한 이론적, 법적, 실무적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쟁점과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셔서요. 감정평가와 컨설팅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실 텐데요.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고요. 컨설팅이란 의뢰인의 요구에 맞추어 그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일련의 모든 행위로 정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컨설팅의 목적이나 결과가 감정평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인데요. 협회에서 제시한 감정평가서와 컨설팅 보고서의 구분 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컨설팅에서는 가치 가격 산정이 목적이 아닌 업무의 구성 부분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고서의 경우 협회 표준 소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기재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제 시점과 가격이 있는데요. 시점에서는 시점 대신 개월 수준, 연월 수준 혹은 기간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가격과 관련돼서는 특별한 조건 하에서 최저액과 최고액의 차이가 110%가 넘는 가격의 범위로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적 측면을 살펴보겠는데요. 감정평가에 관련한 법과 기준인 감정평가법, 감칙, 실무기준 등에서는 감정평가뿐만이 아니라 컨설팅에 관한 업무, 보고서, 업무 수행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실무적 측면에서는 감정평가와 컨설팅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실무에서는 감정평가사의 업무를 크게 공시 업무, 감정평가 업무, 그리고 컨설팅 업무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컨설팅 업무를 살펴보았는데, 세부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최유효 이용 방안 분석,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입지나 상권 분석 등이 있었고, 이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컨설팅이 감정평가와 불명확하게 구분되거나 혼동되기 때문에 업계에서 좀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감정평가 업계에서 수행되는 컨설팅 업무 수행 실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업무의 유형을 분류하고 정의를 해 보았는데, 먼저 수수료 할인 등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컨설팅을 가장해서 실질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였는데요. 이것은 컨설팅을 가장한 감정평가로 명명할 수 있었고,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업무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부대 양녀 사업 등과 같이 감정평가를 대체해서 컨설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감정평가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업무의 구성 부분 중 하나로 활용해서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로 감정평가 기반 컨설팅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정평가와 무관하게 일반적인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로 일반 컨설팅이 있을 것입니다. 이 네 가지로 업무를 이제 유형을 정의할 수 있었는데요. 제3장에서는 이제 국내외 전문 업계에서 컨설팅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대상은 국내 감정평가 업계, 그리고 일본 감정평가 업계, 국내 회계 업계와 세무 업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외 감정평가 업계나 세무 업계의 경우에 관련 법에서 컨설팅 업무를 전문가의 업무에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회계 업계의 경우에는
회계사의 업무에 컨설팅을 포함하는 대신에 직무 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는 음 컨설팅과 같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살펴보면은 전문가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인 업무 실적과 관련해서는 회계 업계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전문 업계들 모두 업무 실적을 제출하도록 제출할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이제 업무 실적을 전문 업계별로 비교해 보았는데요.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 감정평가 업계의 컨설팅 영역이 매우 한정적이고 비활성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감정평가와 컨설팅의 구분에 관한 쟁점과 향후 과제를 도출해 보았는데요. 이제 감정평가와 컨설팅에 적용될 수 있는 감정평가 관련 제도에는 감정평가법, 감칙, 실무기준, 보수기준, 협회 회칙, 그리고 윤리규정 등이 있고, 이외에도 협회가 마련한 감정평가서와 컨설팅 보고서의 구분 기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무 구분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사안에는 컨설팅의 개념이나 뭐 이제 업무 구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지위와 업무, 의무, 그리고 법정 책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감정평가 해당 여부와 그에 따른 이제 수수료 할인 판단에 대한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감정평가 관련 규정인 감정평가법, 감칙, 실무기준, 보수기준 등 두 업무 개념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관련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사항과 연계해서 컨설팅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한 협회의 지침이나 업무 매뉴얼 이런 것들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세 번째로는 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감정평가인 컨설팅을 가장한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의무나 법적 책임 그리고 수수료 할인 판단 기준에 대한 이러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구분이 혼동될 수 있는 감정평가 대책 컨설팅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주의 의무를 특히 기울일 수 있도록 강조한 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본 연구를 진행한 목적이 이제 감정평가와 컨설팅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업계의 컨설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뭐 관련 법이나 기준 이런 것들을 재개정하라고는 했지만 그 해당 영역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해당 영역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한정해서 규정을 짓고 이외에 무궁무진한 일반적으로 컨설팅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들의 재량과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감정평가 업계에서는 감정평가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연구는 이제 컨설팅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한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 연구를 시작으로 평가 업계의 컨설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컨설팅 업무 영역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